안녕하십니까, 가보자입니다. 오늘은 식품가공기능사 요점 정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식품가공 및 기계 중에 네 번째 수산식품 가공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산물의 특징입니다. 자, 일반적인 특징은 크기, 부위, 계절에 따른 일반 성분의 변화가 크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산물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조금 좀 맥락이 없긴 한데, 수산물은 계절에 따른 일반 성분의 변화가 크다 이 뜻입니다. 지금 뭐 고기가 뭐 알날 때가 되면 뭐 지방질이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육은 축산물과 비교하여 쉽게 부패하고 변질이 쉽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축산물과 비교해서 생선은 빨리 변질한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수산물은 농산물과 다르게 계획적인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죠? 아, 고기들이 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막 쫓아다니다 보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죠? 계획적인 생산이 어렵다.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보입니다. 두 번째, 수산물의 가공 기초입니다. 자, 수산물. 이 사후 변화가 오는 그 순서. 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해당 작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 경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수산물이 고기가 죽으면 뻣뻣해지는 거지. 사후 경직.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경직이 해제가 됩니다. 풀리는 거지. 그 다음에 자가소화에 들어가. 자가소화. 예? 자가소화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부패가 되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뻔한 얘기입니다. 자, 수산물의 선도 판정은 관능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휘발성 염기 질소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TMA 방법, 트리메틸아민이죠. TMA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 ATP 분해, 생성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휘발성 염기 질소 측정하는 방법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수산물의 선도 판정하는 방법인 것은 뭐 이렇게 보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이제 얘가 보기로 딱 나온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패류 가공 중 건조 가공입니다. 건조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소건품, 자건품, 동건품이라는 게 있는데 소건품은 그냥 말린 거, 햇빛에 그냥 말린 거, 오징어, 대구, 미역, 김,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류를 묻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옵니다. 자건품. 자, 자자란 말이 또 나왔죠. 자, 자숙 할 때 그 자축 뭐 이런 거 할 때, 자취 할 때 자, 끓인다는 뜻입니다. 삶아낸 후 건조시킨 것. 멸치 그냥 안 말리죠. 뜨거운 물에 삶아 가지고 말립니다. 전복도 삶아 가지고 말려야지 그냥 말리면 썩습니다. 새우도 역시 데쳐 가지고 말려야 됩니다. 그냥 말리면 껍질 때문에 새우가 썩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건. 끓이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세균 사멸, 효소 파괴, 단백질 응고 및 수분과 지방 제거, 부패를 방지한다.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자, 동건품입니다. 동건품. 이게 이제 얼려서 말리는 거죠. 얼려서 말리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명태, 한천이 있습니다. 명태, 한천. 자, 명태는 명태 북어 뭐 이런 거 다 기억하겠는데 한천 동건품이라는 거. 한천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절대 이해 안 됩니다. 한천은 허옇게 당면처럼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바싹 말려서 물에 넣으면 다시 불려 올라오는 거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어패류 가공 중 염장 가공입니다. 염장. 자, 이건 염장은 소금에 의해 탈수와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효소 작용을 억제시켜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물간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간법. 자, 물간법이 있고 마른 간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물간법은 말 그대로 식염수에 어육을 담그는 거야. 소금물에 담근다 그 뜻이요. 수시로 식염을 첨가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죠? 계속 이제 소금기가 없는 생선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소금기가 계속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수시로 식염을 첨가해야 됩니다. 장점은 식염의 침투가 고르죠. 물에 풍덩 담궜으니까 당연히 식의 침투가 고르고 품질이 고르고 외관과 풍미가 좋습니다. 그죠? 단점은 계속해서 소금을 넣어야 되니까 식염이 많이 들어. 즉 돈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주 교반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밑에 있는 곳과 위에 떠 있는 거를 섞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마른 간법입니다. 마른 간법. 이거는 어육에 소금을 직접 뿌려 간고등어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뿌려서 이제 간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 뿌리는 양은 어육 무게의 20에서 35%다. 이거 숫자 기억하세요.
마른 간법의 소금의 양은 20에서 35% 사이다. 자, 이것의 장점은 식음의 침투가 굉장히 빠르고 부패가 적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 같죠? 소금을 직접 뿌렸는데 당연히 빠르겠죠? 또 소금 양이 많으니까 부패가 적습니다. 단점은 식음의 침투가 고르지 못해. 그러니까 안동, 강고등어도 비싼 것과 싼 것의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침투가 고르지 못하고 외관이 좋지 않고 수율이 낮고 지방이 산화돼서 변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단점이래. 근데 이게 가끔 시험에 보입니다. 마른 간법에 뭐 단점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양쪽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계량 물간법과 계량 마른 간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시험에는 계량 물간법이 자주 나옵니다. 계량 물간법이.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물간법은 식염수에 어육을 담그는 방법이잖아. 근데 계량 물간법은 마른 간을 해, 그냥. 그리고 그 위에다 무거운 걸 얹어 놓는 거야. 그러면 삼투압 현장에서 생선에서 물이 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이 양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결국 그 물간법, 물에 담근 것 같은 효과가 난다. 그 뜻입니다.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량 마른 간법은 뭐냐? 마른 간법. 거꾸로입니다. 자, 소금물에 일단은 가염질을 해. 소금물에다가 담는 거야. 예?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마른 간법으로 다시 본염질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소금물에다 일단 담궜다가 꺼내가지고 소금을 뿌린다 이 뜻입니다. 계량 마른 간법.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염장 가공 중 기억해야 될 것은 계량 물간법입니다. 마른 간을 한 뒤 쌓아놓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얹어서 하는 거 계량 물간법.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패류 가공 중 젓갈 가공입니다. 젓갈 가공. 젓갈 가공. 자, 헷갈리는 거 하나 나옵니다. 자, 젓갈의 염도는 20에서 25%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20에서 25%. 자, 근데 이 염도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물간법에서 소금의 농도가 20에서 35%라고 그랬죠. 그죠? 20에서 35%. 걔랑 또 보기가 겹치면 또 헷갈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계량 물간법에서 아니 젓갈의 염도에서 소금량은 20에서 25%인데 어떤 교재에 보면 30%라고 나온 데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20에서 30%다 이렇게 외워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당하고 마른 간법, 건염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젓갈 담글 때 새우젓이나 멸치젓이나 꽁치젓이나 황새기젓이나 담글 때 거기에 물 절대 넣지 않아요. 그죠? 그 내용물하고 소금만 켜켜이 쌓아가지고 그대로 딱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젓갈 가공은 마른 간법이 사용된다. 이 뜻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젓갓의 맛성분은 유리아미노산과 베타인, TMA5,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잔틴. 요 네 가지가 젓갈의 맛의 성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제가 못 칠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베타인인가 뭐 하여튼 요게 꼭 보기로 나와. 젓갈 맛의 성분인 것은 이렇게 해서 베타인인지 뭐 헷갈립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저 어패류의 가공 중 연 제품입니다. 어묵이죠. 오뎅. 자, 연 제품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 제품은 어육에 소량의 식염, 소량입니다. 소량의 식염 및 부재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 풀을 가열하여 겔화한 식품이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개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제품은 어육에 소량의 식염 및 부재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 풀을 가열하여 겔화한 식품이다. 자, 종류는 어묵튀김, 어육소세지, 어육햄, 새우맛살, 게맛살 이런 게 이제 연 제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연 제품. 그죠? 새우맛살, 게맛살. 자, 제조 공정은 이제 원료, 처리, 체육, 수세, 탈수, 쇠육, 갈기, 연합, 합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성형, 가열, 냉각, 어묵 이렇게 된다. 그냥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 이 고기 갈기.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다음중 염용성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염을 넣고 고점도의 반죽을 만드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기풀을 만들 때 식염을 넣는 순서는 어느 때 식염을 넣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식염을 넣는 순서.
넣는 때, 그게 고기 갈기 할 때 식염과 기타 이 연합을 얘기하는 연합 이때 이제 식염을 넣는다, 뭐 뭔가를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합이 뭔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 보강 및 조미를 위해 2 내지 3%의 소금, 그죠? 연합 때 식염 넣는 거 맞죠? 소금 및 전분, 그죠? 전분은 뭐 증량제로 사용한다 이 뜻이죠. 설탕, 그죠? 이 설탕이 들어갑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글루탐산 나트륨, 물 이런 이제 보조제를 넣는 거예요. 이런 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믹서할 때 연합.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조류의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류. 자, 뭐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해조류의 가공품 이 종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10년치 문제 풀면서 이게 한 5번은 나온 것 같아요. 자, 해조류의 가공은 녹조류에는 팔의 청각의 녹조류다. 이 종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갈조류에는 미역, 다시마, 모자반이 갈조류에 들어가고, 홍조류에는 김하고 우뭇가사리가 홍조류입니다. 근데 이제 녹조류는 파래하고 청각은 다 파란색이잖아. 다 이름만 봐도, 그죠? 녹조류는 알겠는데, 이 갈조류랑 홍조류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분간이. 근데 보통 그 해조류 가공은 갈조류는 가공이 별로 많이 없어요. 이 다시마에서 MSG 뽑아내는 거 위에는 뭐 특별히 없다 이 말이야. 홍조류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와. 그러니까 홍조류 쪽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종류 중에는 이제 한천이 있어요. 한천, 알긴산, 카라긴산 세 가지 종류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자, 한천은 홍조류. 홍조류의 세포벽인 복합 다당류를 열수 추출하여 동결, 융해, 건조 과정을 거쳐 가공한 것이다. 한천은 홍조류다. 한홍. 둘 다 히읗이죠. 한홍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알긴산이에요. 알긴산. 알긴산은 이제 갈조류. 갈조류 여기서 나온답니다. 여기. 아까 녹조류에서 안 나오는 거구나. 말을 거꾸로 했네 또. 자, 갈조류, 감태, 미역 등에 함유된 다당류로 겨울철에 함량이 높습니다. 이게 알긴산. 이게 아마 MSG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자, 카라기나는 이것도 홍조류에서 나온다. 홍조류에서 추출한 고분자 다당류로 한천과 비슷하지만 응고하는 힘이 약하고 점성이 큰 특징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도대체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카락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종류를 기억하세요. 자, 해조류 가공품 중에 자, 종류는 녹조류, 파래청각이 녹조류고, 갈조류가 미역, 다시마, 모자반이 갈조류고, 홍조류에는 김하고 우뭇가사리가 있는데, 자, 한천은 홍조류에서 뽑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긴산은 갈조류에서 뽑아내는 것이고, 카라기나는 홍조류에서 뽑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